늦은 밤, 호수는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원톱 로펌 원근을 박차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롤 모델이었던 선배 이충구 변호사와의 법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충구는 오직 변호에서 이기는 것만이 선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수는 그의 승리 지상주의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법에 대한 그의 신념이 선배의 가치관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된 파일 하나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창시절 자신이 겪었던 교통사고 사건의 자료들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바른 종이와 낡은 클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졸라 단둘이 나들이를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호수는 한쪽 다리에 큰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이명소리에 시달리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공황장애 같은 혼란을 겪곤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그의 삶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 수십 년 전의 낡은 경찰 보고서와 증언 기록들을 다시금 들여다봅니다. 그때까지 그는 그 사건의 가해자를 단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평범한 사고 가해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지만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점차 희미해졌었습니다. 그는 법으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가해자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펌에서 나선 후 복잡한 마음으로 지난 사건들을 되짚어보던 중이었습니다. 이충구 선배와의 가치관 충돌은 그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승리만을 쫓는 이충구의 방식에 대해 뼈아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낡은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서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이름 옆에 쓰인 작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그것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라는 글자와 이충구 선배의 이름이었습니다. 호수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낡은 서류철 속에서 진실이 튀어나와 그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에 박힌 채 떨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충구 선배, 그 승리만을 추구하는 변호사,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고 또 실망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다리를 망가뜨린 음주운전 가해자였다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마치 생생한 영상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사고 현장의 끔찍한 소리, 병실에서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다리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철심의 존재감. 이명소리가 그의 귓가를 찢어놓는 듯 격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공황장애의 혼란이 그의 정신을 덮쳤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하필 원근 로펌에 들어가 이충구 선배를 만났던 것일까요? 왜 이토록 오랫동안 진실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속여왔다는 듯한 처절한 분노였습니다. 이충구는 자신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것이 그 사고의 결과였을까요? 그것은 가해자가 되어지게 된 대가였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소름 끼치도록 느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강력한 충격이 그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원근 로펌, 이충구 선배가 속해 있던 그 거대한 로펌, 그들이 이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은 그들이 이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썼을까요? 그의 정의감은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호수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충구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진실을 은폐했을지도 모르는 원근 로펌 전체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그의 결심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복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고향 두솔리, 유미래는 한세진의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어설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기 수확은 매번 엉성했고 농기구를 다루는 솜씨는 한숨만 나오게 했습니다. 세진은 그런 미래를 볼 때마다 혀를 차거나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몸으로 하는 일에는 서툴러도 머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서울 공기업에서 쌓았던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농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딸기 재배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효율적인 비료 사용법이나 병충해 예방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온라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딸기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미래는 세진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세진 씨, 우리 딸기 온라인으로 직접 팔아보면 어때요? 중간 유통 과정 줄이면 마진도 더 남을 거고 소비자 반응도 바로 알 수 있고요. 세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온라인?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온라인 판매 전략과 홍보 방안, 포장 아이디어까지 핍자료로 만들어 세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진은 처음에 무시했지만 그녀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자료에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었고 딸기 농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농장 SNS 계정을 만들고 딸기 재배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세진은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래가 만든 홍보 영상과 사진들이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얻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딸기 농장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온라인 판매는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세진은 미래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점차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래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늘 기발하고 실제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툴렀던 그녀의 손놀림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지성과 행동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앉아 딸기 농장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세진은 도시에서 돌아온 자신처럼 미래 또한 이 시골에 어울리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탁월한 분석력은 그가 잊고 살았던 도시의 지적인 자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흑투성이가 되면서도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세진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엉뚱함과 진지함 사이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위로를 찾았습니다. 딸기 농장은 미래의 활약으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수익은 급증했고 농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달라진 딸기 농장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미지가 있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미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똑똑했어? 글쎄, 밭일은 허당인데 말하는 거 보면 무슨 교수님 같더라니까.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미지는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지의 고교 동창이자 전 남자친구이면서 현재 절친인 마트 아들 송경구는 미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경구는 마트에서 미래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야, 유미지, 너 요즘 좀 이상해.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말도 딱딱해졌어? 혹시 뇌에 이상 생긴 거 아니냐? 경구는 장난처럼 툭툭 던졌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래는 당황하며 애써 웃어넘겼지만 경구의 예리함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경구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세진과 미래가 밤늦게까지 함께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그 총각이랑 미지랑 사귄대. 어쩐지 미지가 요즘 예뻐졌더라니. 총각 만나더니 정신 차렸나봐. 수근거리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엄마 김옥희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김옥희는 당장 미래를 불러 앉혔습니다. 미지야, 너 세진이랑 무슨 사이니?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파다해. 김옥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진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미묘한 감정이었지만 그것을 엄마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구설수와 엄마의 의심이 미래를 옥죄어왔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미지의 삶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지가 만난 딸기잼으로 토스트 만들어줄 거예요.